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한자풀이 13번째입니다. 사실은요, 13이라는 숫자를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네, 바로 제 생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13번째쯤 되면 사실 그것도 2급이죠. 어렵다고 하는 2급 13번째쯤 되면 여러분은 문자학의 도가 트였을 겁니다. 3급, 2급을 거쳐왔으니까요.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합쳐지면서 이야기가 되는지 배정한 자풀이 그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부스 공부에서 이걸 배웠죠. 배주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볼감이라고도 배웠죠. 그쵸? 살필감이라고도 배웠고, 중요한 건 뭐냐? 배를 타고서 살피면서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군함이라는 데서 이걸 싸움배함이라고 하자 해서 싸움배함입니다. 즉 자잘한 배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통활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배, 그러한 것은 싸움배요. 싸움배 중에서도 좀 큰 배다라고 해서 이것을 싸움배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함대, 또 함포 사격할 때 함포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사실은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싸움배를 군함이라고 하죠. 이럴 때처럼 사실은 의외로 한자의 결합이 쉽습니다. 그것은 원리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즉 배주 옆에 자잘한 배 여러 개를 거느리고 살피고 통활할 수 있는 배는 뭐냐? 싸움배요. 싸움배는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보도록 하죠. 한자는 이처럼 언제나 결합과 해체의 그 반복 속에서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계집녀 옆에 겸할 겸 뭔가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여자가 인격을 겸비하지 못한 남편을 의심한다 또는 싫어한다 해서 이것이 의심할 혐, 싫어할 혐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의심하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혐의하다 해서 혐의할 혐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혐오하다, 즉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혐의, 즉 의심하고 의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여자와 관계되어 있는 글자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은 계집녀가 부수이기 때문이고, 옆에 이 겸할 겸은 즉 볕단 두 개를 한 손으로 이렇게 움켜 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공직자는요, 농사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염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즉 관청의 일을 보면서 농사 일을 겸했기 때문에 청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을 겸비하지 못한 남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결국 싫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남자는 의심할 필요가 있는 동물입니다. 아, 참, 남자도 듣고 있군요. 네. 저도 생각하건대, 네, 남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싫어할 일이고, 싫어한다는 건 혐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싫어할 혐, 혐의할 혐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한자는 이처럼 틀림없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펼쳐주고 있는 이야기고, 화면이고 사진입니다. 이번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매산 옆에 조불협, 왠지 산과 관계가 돼 있을 거라는 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조불협자도 보면 큰 데는 이거 졸라맨이죠. 즉 사람입니다. 사람 옆구리에 사람이 끼어 있는 상태로 비좁은 걸 이야기하죠. 즉 어깨동무하듯 비좁은 상태예요. 즉 산과 산이 어깨동무하듯 비좁게 있으니까 이것은 골짜기죠. 그래서 이것을 골짜기 협이다라고 외우면 되시겠고요. 또 산과 산 사이에 사람이 어깨동무하듯 밀려있는 골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협곡, 해협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골짜기 협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끼어있듯 나란히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매산을 갖다 놓은 겁니다. 산이 그렇게 좁게, 사실은요, 큰 산 하나 있는데 골짜기 찾기는 어렵죠. 산과 산이 겹치고 밀리고 하면서 생기는 그 골짜기, 그곳이 바로 골짜기라는 얘기고, 그것을 다른 말로 협이라고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틀림없이 한자 이처럼 이해가 됩니다. 이번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가 이해가 안 된다면요, 그건 아직 여러분이 분해와 조립하는 과정에서
원리와 논리 또는 연상하는 어떤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한자는 이해할 문자학일 뿐이지 외워야만 되는 어떤 숙제는 아닙니다. 외우다 보면요, 저처럼 부작용에 시달려 머리카락만 빠집니다.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십시오. 이해할 때만이 여러분이 문자학과 논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형벌 형자 밑에 흙토, 무슨 이야기냐? 형틀의 모양의 어떠한 흙이라는 데서, 즉 어떤 형틀이죠. 옛날 형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꼭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사람을 눕혀놓고 때리니까 이게 칼도죠. 즉 형틀에 사람을 올려놓고 칼로 위협하거나 매로 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형자 밑에 흙토, 즉 어떠한 형틀 모양의 흙이라는 데서 이것은 본보기를 찍어내는 거푸집이요, 거푸집은 즉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본보기형, 거푸집 형자입니다. 우리 모형 할 때 법모자에 거푸집형, 전형 할 때도 법잔의 거푸집 형자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어떤 모형 비행기를 만들다, 또 어떠한 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을 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흙토는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떠한 형틀의 모양의 흙을 집어넣거나 또는 그걸 떠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다식판이라는 걸 혹시 알라는가 모르겠는데, 떡 중에서 다식이 있는데 그 다식판 틀이 틀림없이 형틀의 모양이고 거기에 흙처럼 밀가루나 어떤 걸 넣어서 떼내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죠. 일명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본보기라고 그러고 형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한자는 이처럼 이해가 됩니다. 이번 글자도 쉽게 이해가 되는 글자죠.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부수 공부에서 이걸 단일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안에 이것은 추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게 추걸이고 이게 추 모양이고 밑에 추에 달려있는 어떤 장식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추를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움직여서 평평하게 중심을 잡는 데에서 이것은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울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균형, 고를균 저울형, 즉 고르게 저울질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형도, 뭔가 저울로 재듯이 무언가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을 형도라고 그러죠. 또는 저울과 자를 형도라고 합니다. 저울형, 자도라고도 하니까요. 저울과 자를 형도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한자는요, 당시 상황에 저울, 추가 있으면 이걸 좌우로 움직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울이라는 걸 옛날 사람은 금방 모양과 어떤 의미 속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요, 그렇게 한자를 이해할 때문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자학이 되고 당시의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이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언제나 한자는 이해해야만 되는 그림이지 외워야 될 어떤 부호는 아닙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물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과 있고 그 다음 호거로, 호거리라는 건 이거 돼지죠. 돼지가 살쪄가지고 무언가 높이 있는 어떤 등이 꼿꼿하게 길고 큰 놈입니다. 마치 그걸 호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거로, 그 다음 옆에 물, 즉 무슨 이야기냐.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높게 뻗은 구덩이라는 데서 해자 또는 물이름 해서 해자호, 물이름호자죠. 우리가 참호, 그 다음에 성호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옛날에 성 주변에 꼭 이렇게 물줄기를 파냅니다. 왜냐면요, 적군이 쉽게 못 올라오도록 물을 지나가도록 하죠. 그걸 성호라고 그러죠. 이때는 물줄기 이름, 물이름 호자입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딴 말로 참호라고 그러죠. 해자호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 많이 기마민족이 생기면서요. 땅 잔디 위를 놓고 잔디 밑에다가 은근슬쩍 나무를 놓고 그 밑에다가 어떤 아주 위험한 소위 말하는 살인도구 같은 걸 넣어놓습니다. 말 타고 가다 푹 빠지면 그게 찔리겠죠. 이런 걸 전부 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명 그런 곳에 숨어서 적병을 죽일 수 있는 걸 우리는 참호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것을 해자호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해석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분명히 말하건대 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병 모양이 들어갔죠. 같이 볼까요?
이것은 술병 모양이고 이건 RL고라는 글자입니다. 또는 말할고라는 자죠. 이건 술병인데 원래 술주자 앞에 삼수가 붙죠.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즉 술을 마시고 하는 말들은 의외로 상대방을 좀 해하거나 좀 심하게 말한다 해서 혹독할 혹, 심할 혹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혹독하다 또는 잔혹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자입니다. 맨정신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술만 마시면 좀 세상을 다 가진 듯 떠드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우리를 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심하게 남을 괴롭히면 혹독할 혹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요, 제정신으로는 남에게 잔인한 소리를 못하는 윤리강령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개성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심하게 상처 주는 경우가 있죠. 술 안 먹고도 말이죠. 이것이 잔혹한 시대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무언가 가죽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혁자가 들어가 있죠. 같이 볼까요? 가죽 혁자 옆에 될 화자, 뭐가 되다 변화하다라는 자죠. 즉 가죽을 변화시켜서 만든 것이 뭐냐? 신이다 해서 신화자라고도 하고 또는 뭐 신발화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려서 그 조각을 무언가 변화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걸 신발이라는 얘기죠. 장화, 길게 만든 신, 착화, 장화를, 신발을 신는 것, 이것을 착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화라는 음을 따고 가죽이라는 뜻을 땄죠. 뜻 부분이 대부분 부수고요. 부분이 대부분 뭡니까? 형성자의 의미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경우, 하나는 모양, 하나는 이것이 형성자죠. 형성자 한자의 7,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와 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헛개비 환자입니다. 헛개비 환. 같이 볼까요? 이것은 작을 요자고 이건 무언가 껴안다, 끌어안아주다 라는 자입니다. 즉 작은 것을 껴안다, 무언가 주는 것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원을 보면 줄 여자를 뒤집어 놓은 자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 줄 것처럼 하다가 주지 않고 사람을 현혹시킨 데서 헛개비환이라는 자입니다. 즉 주는 척하면서 안 줄 때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무언가 잘못 받는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환상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것을 멸하는 것을 환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요, 언뜻 보면 이 헛개비 환자는 줄 듯 말 듯 하는 겁니다. 사실 여자 마음이 꼭 그렇지요. 주는 듯, 안 주는 듯, 안 주는 듯, 주는 듯.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환영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미끄럽다, 매끄럽다 할 때 쓰는 활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삼수변, 즉 물과 관계가 있고 뼈입니다. 여기서 뼈라는 건 우리 몸의 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골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기계의 골격에 물기가 있어야 매끄럽게 돌아간다 해서 매끄러울 활자입니다. 미끄러울 활, 즉 물기 있는 뼈의 관절은 미끄럽다는 뜻에서 미끄러울 활. 그런데 이게 음이 두 개예요. 어지러울 골이라는 뜻도 있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활로 발음이 안 되는 경우는 골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골개라고 할 때 쓰는 자예요. 우리 이때 활강,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거죠. 원활하다, 둥글고 미끄럽게 잘 돌아가는 걸 원활한 인간관계라고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기계 문화에 젖어들면서 뭔가 원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계 문화 때문에 오히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기계는 사람과 사람을 마주쳐서 보듯 신중함이 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윤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기를 치셔야 됩니다. 그 물기라는 것은 곧 사람의 인격이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처럼 한자는 충분히 이유가 있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관절 부드러우려면요, 물기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것만도 돌아올 회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라는 뜻, 길게 걸을 인자죠. 즉 무슨 자냐, 돌아오는 뜻을 이어나가서 주위를 돌다는 뜻을 나타낸 자입니다. 즉 돌아오는 것을 마중 나가듯 주위에 빙글빙글 도는 걸 회라고 그러죠. 이걸 그래서 돌회자입니다. 우리 회전하다,
회피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자죠. 그런데 이것도 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요. 이건 돌다,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주위를 서성거려 도는 걸 회라고 그러고 빙빙 도는 걸 회라고 그럽니다. 요자만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around 주위 주변을 배회하듯 도는 걸 회라고 한다는 얘기. 지금 배운 자요. 돌회. 우리 그랬죠. 회전하다, 회피하다. 누구 만나는 것을 꺼리끼는 걸 회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한자는 똑같은 의미의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푸르다란 뜻 자도 푸를 청, 푸를 최 뭐 많잖아요. 또 몸신, 몸체. 그런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해요. 우리 볼시, 볼견, 이게 의미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는 미묘한 부분까지도 아주 센티멘탈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영어에선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양의 문화가 더 세밀합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다만 남자들이 장가가서 여자한테만 관심이 없을 뿐이지 이 문자학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까지도 다 글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불길 훈자 옆에 힘력. 이 불길 훈자 윗부분에 요걸 빼면요. 요게 거무륵자죠. 거무륵자는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아궁이 주위가 시커매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문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위에 이것은 불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길 훈자죠. 즉 불길처럼 힘써 일하여 이룬 공일에서 이건 공훈자입니다. 우리가 훈장을 받다, 공훈이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즉 열정처럼 살아본 사람만이 훈장을 받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옛글에 이런 글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는 남을 위해서 한번 뜨거워져 본 적 있는가? 얼마나 멋집니까? 연탄재는 누군가를 위해서 뜨거워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뜨거워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평생 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져 보십시오. 그렇다고 열만 받지 마시고 한자 공부 충분히 열심을 내보십시오. 또 다른 문자 어떤 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 자인데 싶은데요. 계집녀가 들어간 것만 봐도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계집녀 옆에 이게 예쁘다란 뜻의 이자입니다. 즉 이게 흐이라는 음가를 고스란히 따오고 이건 계집이죠. 즉 여자의 즐겁게 떠드는 예쁜 여자에서 계집희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가씨쯤 되겠죠. 미스라는 뜻쯤 정도 될 거예요. 아가씨 희자입니다. 즉 무희, 춤추는 아가씨, 가희, 노래 부르는 아가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계집희라는 뜻으로 단순한 계집녀가 아니고 뭔가 좀 아름답고 즐겁게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여자 그걸 희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인명에 많이 넣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무희, 가희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한 거 보면 중국어로 이제 꾸냥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라고 하는 거의 표현도 좀 재미있죠. 마찬가지로 이 한자에서 제공하는 무슨 군 또는 무슨 양 하듯 아가씨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좀 더 즐겁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엿한 아가씨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